무지개와 붓질 1988년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피렌체를 여행할 때였는데 출판되지 않은 15세기 사본을 연구하기 위해 그것을 소장한 그 도시의 르네상스 도서관을 찾아갔다. 그 도서관은 마치 수도원의 화랑처럼 가운데에 자그마한 안뜰을 둘러싸고 피렌체에서 유명한 붉은 타일 지붕이 그 안뜰의 네 변을 따라 있는 돌바닥의 통로 위를 덮었다. 안뜰 중앙에는 자그마한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 안에는 식물들이 무성했고 석조 건물 자체도 무성한 식물로 뒤덮였었다. 해외에서까지 날아온 학자의 지나친 열정이 그렇듯 나는 너무 일찍 그곳에 도착했다. 도서관 문은 닫혀 있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안뜰 주변을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정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장미가 그곳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였고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 강귤류의 나무가 장악한 것처럼 보였다. 온전히 다 감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각도에서 보아야 했다. 회랑에서 안뜰로 바라보는 아치는 유리 없는 창 같았고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광경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광경은 마치 스냅사진 같았고 그것을 하나씩 모으면 더 큰 전체의 복합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때 도서관 사서가 도착했고 나는 서류를 챙겨 그날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내 기대는 순식간에 짓밟혔다. 월요일이라서 평상시보다 늦게 문을 연다는 것이다. 거절당한 나는 근처 광장으로 가서 그곳에 흔한 길거리 카페 가운데 한 곳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500년 동안 그 도서관에 있던 사본이 한두 시간 더 지난다 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광장은 피렌체의 유명한 르네상스 성당인 두오모 성당 옆에 있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 성당의 일부가 기가 막히게 멋지게 보였는데 남은 시간 동안 그 장엄한 내부를 탐험하기로 했다. E.M. 포스터의 고전 소설인 경치가 보이는 방의 주인공 루시 허니처치처럼 나는 그곳을 기웃기웃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연 도서관으로 돌아가 내 연구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의 일은 계속 기억에 남았다. 복잡하고 클수록 한눈에 다 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 정원이 그 사실을 예화처럼 잘 보여주었고 성당은 더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건물은 지나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혹은 길거리 카페에 앉아 슬쩍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여러 각도와 관점에서 탐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풍요와 경의는 숨겨지고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그것을 보았을지 모르나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한 것은 아니다. 위대한 건축물의 다양한 스냅 사진들을 모아 놓으면 낱장의 스냅 사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만들어낸다. 요약하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러나 각 부분도 중요하다. 작은 정원 하나도 전체적으로 보기 힘들었던 경험은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풍요를 받아들이려 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었다. 깔끔한 공식, 하나의 문장 혹은 간단한 비유 안에 집어넣기에는
요소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본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같은 신앙의 위대한 문제들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매우 다양한 직유법과 비유들을 사용한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시며 또한 바위이시다. 그 외에도 다양하다. 나사렛 예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십자가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숙고해온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는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이미지와 개념들이 많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치유해준다. 각각의 경우마다 일련의 스냅 사진들이 풍성하고 다면적인 실제를 재현한다. 우리의 임무는 이 각각의 스냅 사진들이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이어 붙여 파노라마를 만드는 것이다. 큰 그림을 보면 신앙의 비전이 확장되고 각각의 요소들을 반추해 보면 이해가 깊어진다. 다음에 두 비유가 이 점을 더 명쾌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무지개를 생각해 보라. 빗방울은 태양의 하얀 광선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개별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하얀 광선 안에는 그 색채가 다 들어있지만 다 같이 결합되어 하얀 광선을 이룬다. 그러나 빗방울 안에서 일어나는 굴절 과정 때문에 각각의 색채가 개별적으로 보인다. 혹은 방고흐의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처럼 탁월한 그림을 하나 생각해보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그림 전체를 바라보며 그 예술품을 감상한다. 그 다음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방고흐의 붓질 하나하나에 그리고 색채와 질감의 탁월한 사용법에 감탄한다. 우리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큰 그림도 이해해야 하고 미세한 요소들도 탐험해야 한다. 파노라마도 보고 개별 스냅 사진도 검토해야 한다. 프랑스의 역사가 에티엔 길스는 중세 신학이 마치 지성의 성당 같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찰은 조금 전에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잘 맞아든다. 이 거대하고 장엄한 성당 안에 살면서 그 디자인과 아름다움과 장관의 여러 측면들을 탐험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는가. 다시 신조로 돌아와서 신조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요약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경위를 탐험하라는 초대다. 성당의 도해와 풍경의 지도처럼 그것은 요약과 출발점으로서 유용하지만 그것을 따라 발견의 여행에 나서면 지면의 그림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색다른 만족감으로 사물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 이제 그 신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